그렇다면 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해방의 날이요? 아니 뭐 해방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 해방은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의 해방이에요. 이에 따라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시퍼렇게 됐습니다. 제 가슴에 퍼런 멍이 들었어요. 아, 지금 그래서 제 오늘 개- 멍색 의상을 골라오신 건가요? 빙고 정확합니다. 자, 뉴스에서 정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평론가님. 이번 주 흐름이 뭐니는 뭐니? 바로 트럼프발 관세 쇼크 얘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네. 관세라는 거는요, 사실 이제 국경을 넘나들 때 매기는 세금이거든요. 네. 관세의 정의는 참 쉽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요, 4월 5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발표를 해서 네. 미국에 넘어오는 모든 나라들에게 내가 일괄적으로 10% 보편 관세를 물리겠어라고 하는 보편 관세가 발표가 됐고요. 네. 또 전 세계 60개국을 상대로 해서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렇게 하는 상호 관세도 발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46%야 이렇게 오. 얘기했고요. 우리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24%.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야 코리아 너도 어쩔 수 없어 25% 이렇게 해서 딱딱딱 찍어서 60여 개국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관세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관세를 올려놓으면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게 수출을 하기가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 우리는 제조업 경쟁력이 생길 거고, 그리고 관세를 통해서 세금도 많이 늘어날 거고, 표면적인 이유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관세를 올렸다? 그러면 물건을 수출하는 게 경쟁력이 떨어져요. 우리나라가 예. 이제 팔려고 하면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미국 사람 입장에선 잘 안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주장하는 건 관세를 올려놨으니까 세금이 많이 거칠 거야. 근데 우리는 안 팔려서 오히려 세금이 더 떨어질 거란 말이죠. 도대체 가만 생각해 보면 저 관세를 올리는 게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텐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혹시 이런 거 아니냐라는 설마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뭐냐.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어쨌든 달러는 일정 부분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달러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돈, 미국의 돈이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건 각종 교역에서 분리할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달러 가치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달러 가치 좀 떨어뜨릴게요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얘기해봤자 그건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관세를 확 올려놓고 경기에 확 충격을 주면서 그러면서 침체를 유발해가지고 달러 가치를 좀 떨어뜨리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에이 설마 그러겠어? 자기네 잘 먹고 잘 살자고 설마 저런 짓을 하겠어? 라고 하는데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을 봤을 때 뭐라도 할 것 같은. 네.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관세를 올리겠어라고 선언을 하면 네. 거봐 무섭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협박 전술인 거죠. 그러면 이 협박이 통하면 무서워서 미국으로 다시 생산 시설을 옮겨라고 하는 이른바 리쇼어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관세 협박이 무서우면 미국 안으로 공장도 옮기고 생산 시설도 옮기고 여기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그러면 미국은 앉은 자리에서 일자리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는 네. 그런 효과가 나올 거야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게 근데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한테 좋은 일이긴 한데 미국 주식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겁니까? 아니 진짜 이게 미국 주식도 미국 주식이고 전 세계가 저는 정말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온 줄 알았다니까요. 뭐 이렇게 다 폭락을 하고 그 또 아주 급격하게 다 떨어지더라고요. 네. 일단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관세가 부과돼요. 그러면 관세 2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00원에 사던 물건을 갑자기 1,250원에 사게 네. 돼요. 당장에 우려되는 건 뭘까요? 인플레죠. 인플레가 심해진다. 그럼 소비자들이 물건 사기가 힘들어지죠. 네. 그러면요, 지갑을 닫겠죠. 예. 그럼 기업들은 매출이 줄겠죠. 네. 그러면 기업들의 증시의 주가도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우려가 일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빨리 해결되면
아 괜찮아. 역시 트럼프의 협박이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빨리빨리 공장도 이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잘 됐을 거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그렇게 세상이 단순하게 흘러가겠어? 라고 하는 거죠.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딱 날리고 나니까 전 세계의 대응이 뭐냐? 그래? 보복이야. 라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관세를 날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보복 관세. 라고 하면은 네. 너도 보복, 나도 보복. 너도 관세, 나도 관세. 너 10%? 나 10% 받고 10% 더. 그래? 아, 묶고 10% 더블로. 묶고 더블로 가. 아, 묶고 더블로 가! 이거 나오는 겁니까? 예, 현재 이런 분위기입니다. 중국도 트럼프가 매긴 관세랑 똑같은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서 아이고, 네.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거든요.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각국도 어쨌거나 실리를 취하기 위한 협상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복과 보복이 서로 맞물리면서 네. 결국에는 세계 무역이 축소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제가 흥분을 진짜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네네. 예. 와. 이제 조금 하셔도 돼요. 조금은. 예, 예. 근데 이 위기를 뭐 그대로 우리가 때려 맞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향배가 결정되는 데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뭐가 최고입니까? 현금. 현금 확보가 최고입니다. 보수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도 지금 문제지만 기업들도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관세 쇼크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1,278억 달러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미국과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흑자는 5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8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미국 시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알토란 같이 장사를 잘해왔습니다. 아, 좀 재미를 많이 보고 재미를 있었나요?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들이 이번 관세 전쟁을 통해서 수출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현재 걱정거리가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 개인 당신이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기업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사실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변변하게 사실 미국과 제대로 된 협상도 아직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앞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현명한 협상을 통해서 활로를 좀 뚫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보다는 정부가 갖고 있는 카드가 훨씬 더 많을 그렇습니다. 테니까요. 네. 음. 아무래도 이번 주 돈 되는 게 뭐니는 돈을 버는 얘기보다 돈을 지키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관세 폭탄으로부터 기업의 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왔던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전 정부서부터 세금 혜택 받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다가 이 공장 건설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지화 전략이라고 하죠. 보면 HD, 현대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곳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 세우면서 이제 관세를 좀 피해가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네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를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꼽히고는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트럼프가 현대 그레이트를 외쳤던 게 생각이 납니다. 네, 맞아요. Hyundai's a great company. Thank you very much. Appreciate it too. Thank you. Thank you, everybody. 백악관에 가서 네. 트럼프 옆에서 우리 돈 31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지난 3월 26일에는 조지아에서 첨단 전기차 생산 기지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식 현장에 장르가마니 취재진이 직접 다녀왔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자동차 공장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 공장은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 엘라벨이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미국에 지은 세 번째 공장이자 앞으로 미국 내 현대차 생산의 핵심 기지가 될 곳입니다.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전체 면적은 1,176만 평방미터로 서울 여의도의 약 4배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만 연간 30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돼 미국 시장에 곧바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추가로 20만 대를 더 생산할 수 있는 설비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기존 현재로서는 30만 대, 연간 30만 대 볼륨입니다. 1,500대 하루에 생산이 가능하고 현재 부지에서 추가로 20만 대를 더 증설해서 총
연 50만 대까지 가능하게 되므로 그때 되면 2,000대 이상 하루에 생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메타플랜트엔 로봇이 중심이 된 첨단 제조 라인이 구축됐습니다. 300대가 넘는 무인 이동 로봇이 생산 라인 곳곳에 배치됐는데요. 로봇 개가 차에 균열이 없는지 유심히 살피는가 하면 드론이 공장 안을 날아다니며 데이터를 분석해 생산 계획을 세웁니다. 완성된 차량은 이렇게 48대의 주차 로봇이 관제 시스템과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자동으로 검사장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전기차도 보이고요.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미국에 판매한 자동차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모두 합쳐 170만 대를 넘어섭니다. 조지아주 메타플랜트를 기점으로 미국 내 생산을 연간 최대 120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인데요. 미국 내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이곳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첨단 미래차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생산뿐만 아니라 각종 부품과 배터리 계열사까지 함께 입주해 자동차를 둘러싼 모든 공정이 하나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미국에 171만 대를 팔았습니다. 현재 미국 현지에선 100만 대가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고 현지 생산 물량을 20만 대 더 늘릴 계획입니다. 관세를 물어야 할 50만 대 가까운 부족분은 협상을 통한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에 계속 협상을 개별 기업으로도 해나가고 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직면한 한국 기업들의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뭐 SF 영화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기계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진짜 살아있는 기계들 같은 느낌. 네, 좀 뭔가 로봇들이 막 움직이고. 첨단 기술이 정말 다 들어가 있는 공장이었어요. 근데 네. 이거 말고도 지금 투자를 더 한다는 거예요? 현대는 총 31조의 투자 계획을 밝혔거든요. 네네. 차에 들어가는 강판 있죠. 네. 철. 그것까지도 그러면 현대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미국에 그러면 우리도 투자할게라고 해서 와. 강판까지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이른바 차에 관한 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라인에 대해서 이번 현대가 종합 투자를 우와. 통해서 다 우리 손으로 거기서 현지화를 하겠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미국 수출 품목 1위가 자동차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셨죠? 지금까지 또 우리 장르가머니를 하면서 이 정도는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예, 이 정도는 제가 그래도 앵커로서 공부를 좀 해옵니다. 기초적인 건 해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겠네요. 네. 한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뭘 이렇게 많이 팔길래 우린 맨날 적자야 해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자동차를 이놈들이 이렇게 많이 팔어? 그러니까 자동차,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냥 다 관세 25%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25%가 말이 25%지 물건값이 4분의 1이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현지에서 아무리 현대차의 인기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소비를 좀 주춤주춤하거나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어요. 앞서 보신 저 공장이 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여긴데 이거 이 준공으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영업 손실이 많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50만 대까지 증설을 할 예정인데 네. 그렇게 되면 현대차에는 한 5천억 원 정도 이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트럼프가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인 줄 알았는데 어마무시하게 큰 공이었어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이 관세- 지나면 지날수록.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정말 궁금합니다. 유튜브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